대선 열흘 전 뜨거운 공기가 감도는 편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부 기자 생활 10년 차 이런 긴박함은 처음이었죠. 회의실 전면 스크린에는 최신 여론조사 그래프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48%, 김문수 26%, 이준석 21%.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 냉혹했습니다. 주연 씨,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 정치부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단일화 없이는 보수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는 사실을요. 주연 씨, 당신이 직접 취재해보게. 편집국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두 후보와 친분 있지 않나? 단일화 가능성 타진해봐요. 저는 필기한 노트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대선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재명의 지지율은 견고했고 보수 진영은 이준석과 김문수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74세 김문수는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40세 이준석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둘의 합은 이재명을 넘어섰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이준석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후보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후에 대학가 유세 있습니다. 취재 오실 거예요? 네,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죠. 마치 한반도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대학가 유세장에 도착하자 젊은이들의 함성이 귀를 울렸습니다. 이준석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 광장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죠. 젊은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거의 관행이 아닌 미래의 혁신에 있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은 열광했죠. 유세가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이준석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후보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고뇌가 느껴졌죠. 김주영 기자님, 정치는 이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만을 쫓다 보면 결국 모두를 잃게 되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정치인을 만났지만 이준석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인은 드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대선 D-10 보수 단일화의 운명은? 제목을 달고 마지막 문장을 고심하며 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두 사람의 결단에 달려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은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닌 국가 100년 대계의 위기를 의미했죠.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이제 40세 젊은 정치인 이준석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데스크에 기사를 제출하고 내일의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문수 캠프를 방문해야 했죠.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문수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분주한 캠프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죠. 한쪽에서는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의 유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 기자님 오셨군요. 김문수의 비서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후보님께서 잠시 후 삼청동으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동행하시겠어요? 삼청동이요?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만나시는 건가요? 비서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보도하지 마세요. 아직 비공개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동행하겠습니다. 캠프를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김문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은 강인했죠. 김 기자, 요즘 어떻게 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후보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럼요. 김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일화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김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을 만나는 거예요. 삼청동의 조용한 한옥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이준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봤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곧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석아, 김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와 너의 이 만남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어. 이준석은 차분하게 김문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는 뒤로 20년 후퇴한다. 김문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지만 내가 살 40년은 어떻게 할래? 그 말에 이준석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도 그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는 단순한 양보가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카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무게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이 된 듯했죠. 김 기자, 이준석이 저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세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떤 발표인가요? 이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중대한 변화가 임박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노트북을 열고 예상 시나리오를 몇 가지 작성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단일화였죠. 그날 밤 정치부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주연아, 뭔가 알고 있지?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내일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준석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정치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요. 아침 일찍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죠.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이 기자회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리를 잡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10년 정치부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기사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기자님, 무슨 발표가 있을 것 같나요? 옆자리의 후배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준석과 김문수가 나란히 입장했거든요.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두 라이벌이 함께 등장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준석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숨죽였습니다. 펜을 든 제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 선거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을 목격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40세의 젊은 정치인이 자신의 꿈을 접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개인의 희생을 넘어 국가적 선택이었습니다. 김문수가 이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정객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양보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적 결단입니다. 기자회견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공동 선거운동 계획과 정책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이준석의 표정만 들어왔습니다. 씁쓸함과 결연함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이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준석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 기자님,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 동안 이처럼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타이틀은 간결하게 정했습니다. 이준석 대선 사퇴, 김문수 지지 선언. 마지막 문장을 고심하며 썼습니다. 이 순간 보수는 다시 살아났다. 기사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서울 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동훈의 측근이었습니다. 김 기자님, 한동훈 전 장관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후 4시 국회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결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결단이 보수 진영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준석의 결단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여론조사는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내일의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의 움직임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판도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 문득 이준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진정성 앞에서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동훈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장관 출신으로 중도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의 선택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정각 10시 한동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2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그가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김문수 이준석 연합을 전폭 지지합니다. 이준석의 결단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지지 선언은 중도층 공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도 오후에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63세 안철수는 과학기술계와 젊은 층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죠. 그의 합류는 또 다른 변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도 김문수 이준석 연합에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홍준표의 결정이었습니다. 71세 홍준표는 강경 보수의 대표주자로 대구 경북 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합류 없이는 완전한 보수 통합이 불가능했죠. 저녁 8시 홍준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가 선언했습니다. 이준석의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 역시 김문수 이준석 연합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TK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분열됐던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준석의 결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보수 대통합 대선 판도 요동 제목을 달고 상세한 분석을 더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통합된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47%로 처음으로 이재명 45%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문수 캠프에서 첫 통합 선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준석,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10일이 남았습니다. 이준석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10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담됐습니다. 이준석은 대학가와 젊은 유권자 공략을, 홍준표는 TK 지역 유세를, 한동훈과 안철수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는 전국을 순회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이준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기자님,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잘 기록해주세요. 당신의 펜이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 말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취재를 넘어 역사의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통합된 보수 진영의 유세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첫 통합 유세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준석이 연설할 때는 특히 젊은이들의 함성이 귀를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는 제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연설에 광장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김문수도 이준석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화답했습니다. 이준석의 결단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풍경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의 눈빛에 희망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의 결단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한 것이었죠. 선거일까지 열흘,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통합선대위를 쫓아다니며 취재에 매진했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 밤 12시에 끝났죠.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모두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김문수는 하루 평균 56개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74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력은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대전 유세 후 잠시 기절하듯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다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후보님,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염려를 표했더니 김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연 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이 정도 고생도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이준석의 스케줄은 더욱 빡빡했습니다. 그는 주로 대학가를 누볐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학을 순회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B플랜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저는 이준석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취재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새벽 유세를 마치고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물었죠. 후보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은 피로한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김 기자님, 저는 이미 대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김문수 후보의 승리가 제 유일한 목표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뛰는 거죠. 한동훈은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연설은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유세에서 한동훈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합리적 보수,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안철수는 과학기술 정책을 앞세워 젊은 층의 지지를 모았습니다. 그의 유세는 항상 구체적 정책과 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타트업 밀집 지역인 판교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김문수 정부에서 저는 과학기술 혁신을 책임지겠습니다. 홍준표는 TK 지역을 누비며 보수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화법은 지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우리 TK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투표율로 승부합시다. 선거운동 8일째, 저는 이준석을 따라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은 보수의 텃밭이지만 최근 지지세가 흔들렸던 곳이었죠. 부산역 광장에는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제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김문수와 함께 그 꿈을 이루겠습니다. 군중들의 함성이 부산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이준석은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하는 결정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야망을 초월한 정치인의 모습이었죠. 선거운동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모든 지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연합이 52%로 이재명 44%를 크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30대의 지지율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이준석의 결단이 젊은 층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그러나 아직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연일 김문수와 이준석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문수의 보수적 발언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보수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오나 차별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걸어갑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요. 그의 솔직한 대응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진정성이 통한 것이었죠. 선거일 이틀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마이너스 이준석 연합 54%, 이재명 42%. 승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선거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가 열렸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역대급 인파였죠. 이준석,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가 모두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연설자로 이준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디 투표장으로 향해 주십시오. 역사는 참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거 이길 수 있다고요.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운명의 하루를 앞두고 마이너스 보수 대통합의 마지막 외침.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로 살아온 10년 중 가장 극적인 선거일 3일 전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광주 유세였죠. 광주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가장 냉담한 지역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이 여전히 생생한 곳이었죠. 그러나 김문수 마이너스 이준석 연합은 이곳에서 역사적인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보수 후보의 유세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에요. 현지 기자가 말했습니다. 광주에서 보수 후보 유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어요. 김문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완전히 허리를 굽힌 채 1분 가까이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광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김문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과거 잘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광주의 아픔을 외면했고 때로는 왜곡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장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문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잡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지역과 이념으로 나뉘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광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법조인 출신답게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입니다. 결코 부정되거나 왜곡되어선 안 될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광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호남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듭시다. 더 이상 호남이라는 이유로, TK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어선 안 됩니다. 놀랍게도 광주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에 대해 가졌던 거부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40세의 젊은 정치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이곳 광주의 정신, 바로 민주주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이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기자님, 어제 기사 잘 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전남을 돌 예정이에요.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전남 순천, 여수, 광양을 돌며 이준석은 청년들에게, 김문수는 노년층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호남 곳곳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지역 갈등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수 바닷가에서 이준석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보님, 호남 민심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기자님, 정치의 본질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너무 오래 분열의 정치였죠.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선거일 이틀 전 마지막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이준석은 서울대학로에서 청년 집중 유세를 계획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1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학로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20-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유례없는 광경이었죠.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베테랑 사진 기자가 말했습니다. 대선 유세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이준석은 SNS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한 선거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준석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준석이 단상에 오르자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었나요? 청중들이 웃음과 함께 화답했습니다. 이준석은 이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치가 다시 청년을 배신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것도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청년들이 김문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74세 노정객의 이름을 20대 청년들이 외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결단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모두 김문수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의 약속에 청년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대학생들의 고민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석에서 나온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정말 김문수 후보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젊은 세대와 거리가 있지 않나요? 이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세대 차이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청년 정책을 전적으로 맡기셨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솔직한 답변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세 후 이준석은 청년들과 함께 대학로 곳곳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셀카를 찍자는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구나. 그날 밤 이준석의 대학로 유세 영상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고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도권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후보직을 사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이준석의 결단에 감동받아 투표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선거일 하루 전 전국 각지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구호 아래 SNS에서는 투표 인증 캠페인이 확산됐습니다. 이준석도 마지막까지 발로 뛰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며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한 시장에서는 상인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의 소탈한 모습에 시민들은 호응했습니다. 젊은이가 정말 다르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은 처음 봤어. 마지막 유세일 저는 이준석에게 물었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후회는 없으신가요? 이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결정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답변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그의 진정성이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청년의 열풍이 대선을 뒤흔들다 마이너스 역대 최고 투표율 예상. 이번 선거는 청년 표심이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선거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는 40세 젊은 정치인 이준석의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선거일 아침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중 만난 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몇 군데 투표소를 돌아본 후 여의도 선대위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출구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김 기자님 떨리네요. 이준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평소 침착했던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연합 53.2%, 이재명 44.7% 상황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 개표가 남아있었기에 모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고 초반에는 이재명이 앞서 나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주로 호남 지역이 먼저 개표됐기 때문이었죠. 상황실의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 표심이 반영되면서 김문수, 이준석 연합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호남에서의 득표율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정당 득표율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새벽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21대 대통령 김문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문수가 단상에 올라 당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이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의 보답에 부끄럽지 않도록 야당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다음 22대 대통령은 젊은 대통령으로 세대 교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권을 기대하며 저의 취재도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